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경영입니다. 네, 4월 13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김씨야, 큰일 났습니다. 네. 우리나라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 닫게 생겼습니다. 아니, 문을 닫더라도 뭐 이번 총선은 치르고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쨌든 간에 총선 결과에 따라서 정말로 문 닫게 생겼습니다. 와. 아니, 저는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는 자가 조혜주란 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절친이고 입속에 혀처럼 뭐 잘해주고 있다는데 왜 문을 닫죠? 그 상임위원이고 네. 상임위원인 조혜주가 가서 그야말로 예전에 그 문재인 캠프의 멤버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국회 인준도 표결도 없이 패스해갖고 됐는데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입니다. 그렇죠. 권순일 대법관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 파탄의 주범이고 주역이라는 것을 인정해버렸습니다. 공인이네. 공인이죠. 그러니까 아니 경제 파탄은 정관이가 전체였어요. 빨리 지금 하는 거 흥분한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네. 경제 파탄하면 현 정부를 연상케 하기 때문에 민생 파탄을 갖다가 절대 쓰면 안 된다 하고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아니 지금 저 방송 뭐 선거 현장에서 다 민생 파탄 경제 파탄 막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언제 어디다 뭐 쓰지 말라. 그게 뭐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내일까지, 그러니까 4월 14일까지는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누구를 갖다 지지해달라, 어느 당을 지지해달라, 어느 당을 갖다 지지하지 말아달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4월 15일 투표일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단 그렇죠. 투표 사무소 앞에서도 좀 뭐 옷 입고 나타나고 이런 것도 많고 그렇죠. 투표장에서 유일하게 4월 15일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날 할 수 있는 건 투표 동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15일 날. 15일 날. 선거 당일. 그날 이제 그러니까 곳곳에 각 당에서 프래카드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에서는 그 주 캐치프레이즈가 아까 경제 파탄 아웃, 민생 파탄 아웃, 민생 파탄 아웃. 안 된다는 거예요. 중앙선거에. 왜 안 된다는 겁니까? 그걸 보는 순간 현 정부를 연상하는 정말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정말요. 아니 선관위가 각 당이 자기의 좀 상대방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당신이 뭐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걸 또 선관위가 허락을 해줘야 되나? 그러면 허락 안 받고 프레카드를 달 때 선관위 지역 선관위에서 도장을 해줘야 되는구나. 프레카드 그냥 마음대로 인허가가 있으니까. 거기 보면 요만한 10cm 크기에 보면 그 도장을 찍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한을 판정을.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코로나 대응도 잘하시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정말 우리 일용직 비정규직 아이들 다 실업으로 내몰고 경제 지금 성과가 날라오르는데 왜 그 민생 파탄이 왜 이전 거를 떠올려? 민생 부흥.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민생 부흥하고 뭐 세계 최고의 뭐 이런 분이신 지도자이신데 어떤 발칙한 놈들이 민생 파탄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하게 되죠. 그게 이제 권순일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마 중앙선거관리위원들끼리 회의를 했겠죠. 유권 해석을 내려면 거기에서 물어봤겠지. 경제 파탄하면 뭐가 생각나? 문재인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권순일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제 파탄 아웃 할 때 경제 파탄 뭐가 생각나죠? 문재인 대통령 생각나죠. 민생 파탄 아웃. 자, 민생 파탄 주역이 누구죠? 주범이 누구죠? 문재인하고 이낙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민생 파탄, 경제 파탄은 캐치프레이즈 쓰지 못하고 다음에 이쪽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뭐 더불어시민당에서 70년 친일청산, 100년 친일청산. 100년 친일청산, 70년 적폐청산. 100년 친일청산, 70년 적폐청산은 써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친일하고 적폐하고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왜? 자기들 얘기대로 하면 그 단어를 들었을 때 그것이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개인을 연상케 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참 아는 게 병이라고. 그러면 옛날에 1956년 총선에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중앙선관위가 그때 있었으면 그거 못 썼겠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만약에 조만간 개원하게 된다면 반드시 없애야 될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 예전에서 선거위원회라고 있었어요. 판사들이 지역 판사들이. 저는 그 말씀에 100% 동의하는 게 우리나라 정부 조직 중에서 국가기구 중에서 없애야 될 1번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예요. 2번이 헌법재판소. 2번이 헌법재판소고. 네. 근데
그 유촉새 유시민 우리 선배님 네. 그 여기 저 기숙사 동기분이 참 그 궤변과 뭐 이런 걸 뭐 하는데 네. 그 정권 심판 웃기네요. 좀 이상한 막 얼굴 지면서 막 눈 가자미 넣으면서 예. 조롱하는 듯한 조롱하는 듯 하면서 뭐 정권 심판하자는데 네. 저 뭐 문재인 정부가 무슨 자유당 정권입니까? 뭐 이렇게 또 희한한 소리를 하는데 정권 심판이라는 거는 사회과학 정치학 책에 나오는 과학적인 용어인 것이에요. 그래요. 자 이번에 저 야당이라는 거는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네. 민생 파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예. 중앙선관위가 정당의 저기 왜? 헌법에서 예. 정당이 어느 부분에 나오는지 아세요? 정당이요. 응. 찾아보시오. 정당은 네. 여기 있습니다. 총칙에 나요. 헌법 총칙에. 그렇나요? 중앙선관위는 저 뒤편에 어디 그 있고 정당이라는 것이 네. 저 상징적인 지위로 하고 할 때 네. 헌법 8조입니다. 네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네.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그리고 정당은 뭐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네네. 뭐 자금 조달까지 할 수가 있다. 이런 건데 이 8조에 나와 있는 정당의 활동을 네. 중앙선관위 임의기구로 만들어 놓은 중앙선관위가 아니, 그건 선거관리 선거는 선거 관리는 제 7장 제 114조. 그러니까 예. 이 총강에 나오는 정치기구 네. 국민의 대의기구의 슬로건까지 그러면 자유당 정부도 안 한 짓을 지금 몇십 년을 민주주의가 지금 부태라는 거예요. 60년. 64년. 자, 그 민생 파트는 문재인이다. 이거 공시가 있는데 문 대통령도 얼굴 시퍼래가지고 조혜주 너 조혜주가 아니라 권순일 대법관 전화하겠지. 김명수 대법원장. 당신은 대법관들은 도대체 어떻게 통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시민이 말대로 네. 그러면 앞으로 선관위가 네. 앞으로 선거 운동 중에 정권 심판이라는 얘기도 할 수 없다. 유시민이가 네. 이 정권의 뭐 브레인 아니에요. 뭐 180석 요통관 헌법하면은 네. 그 앞으로 헌법에다가 뭐 정권 앞으로 30년간 정권 심판, 네. 뭐 민생 파탄 이런 얘기를 하는 정당은 네. 해산한다라고 그 총강에다가 8조를 개정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중앙선관위는 네. 민생 파탄, 네. 뭐 정권 교체, 정권 심판 이런 구호를 사용하는 정당은 헌재에 고발하여 네. 해산할 수 있도록 한다. 8조 조금만 손보면 되겠네. 자, 그때 하나 여쭤볼게. 네. 저 김영화 시장. 네. 민생 파탄은 뭐가 생각나요? 문재인. 경제 파탄은 뭐가 생각나요? 백년친이라면 누가 생각나요? 홍영표지 이 사람아. 그당 원내대표였던 그래 할아버지. 중추원 참여했던 또 백년친이라면 누가 생각나요? 그 당에 뭐 이미경, 뭐 신기남, 뭐 다. 에이 나는 문재인이 생각나요. 왜? 문재인은 뭐 했습니까? 문재인 아버지가 제가 회고록에 나오잖아요. 일정 시대 때 뭐 했어요? 그 친일 청산도 쓰지 말아야 되겠네. 아니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에 써놓은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북한에서 일정 시대 때 농정 개장했다 그랬습니다. 그 농정개장이면 그 군청 네. 시청이 넘버 원이에요. 그때는 다 농업이니까. 군수는 대부분 일본 사람들이었고 일본 사람들이었고. 조선인으로서 넘버 원입니다. 그 조혜주가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친일 청산 그러니까 갑자기 그 뭐 홍영표, 뭐 신기남, 이미경, 옛날 있잖아 또 김희선이라고 김희선. 동대문에서 자기 뭐 할아버지가 뭐 무슨 독립운동했다는데 알고 보니 일본 순사였네. 순사고 저것도 독립군 잡는. 그 독립군의 특무였네. 아이고 참 보면 우리 국민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자칫 보면은 우리 지금 투표일까지 이틀 남았는데 희한한 어떻게 보면 저들이 프레임을 걸어요. 그럼 프레임에 딱 걸리면은 프레임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생각해 보세요. 자, 정권 심판, 경제 심판은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순일 대법관이 결정한 겁니다. 앞으로 이것은 경제 파탄, 민생 파탄은 문재인이다. 문재인 정부다. 다음에 그러니까 쓸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백년 친일은 지금 보면 백년 친일의 핵심은 뭐냐니까 자 누가 진정한 친일파였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보자 이거죠. 중추원 참여했던 홍영표 할아버지, 전 원내대표 할아버지. 다음에 일제 시대 때 농정 개장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바디. 참. 근데 우리가 친일을 이렇게
하여간 뭐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는데 이것들이 거꾸로 또 이거 생으로 뒤집어 씌우는 거야. 네. 그 뭐 나경원이가 뭐 무슨 나경원이가 뭐 아베하고 친하다고 뭐 나베라고 그러는데 나경원 아버지가 친일을 했어. 문재인 아버지가 친일을 했어. 문재인 아버지가 친했다니까. 농정 개정했다니까. 홍영표 할아버지는 뭐 중천참이면 장관급 친일파인데 그당 홍영표 지금 빨리 나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를 연상케 하니까 그것도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 이제 그래서 저는 예. 그 제가 2000년에 그 미국 대선할 때 네. 그 텍사스 대선 취재하러 갔었어요. 네. 그때 이제 유명한 플로리다 리카운트라고 네. 그 미국은 이제 선거 딤플 이제 보트. 펀치를 뚫어가지고서 예. 이제 뭐 하고 하는 건데 뭐 거기 미국 사람들은 선거할 때 뭐 2, 30까지 문항에 대해 다 의견을 내놔야 되니까 이제 소수민족들 교육 덜 받은 사람이 귀찮아서 안 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 선거제도 굉장히 결함이 많았었어요. 네. 이것도 뭐 이게 구멍에 뭐 보조개 난 거 안 덜 뚫린 거 반 뚫린 거 막 싸우게 들어보니까 걔 보조개 딤플하네. 끝도 없는 거야. 예. 도대체 이렇게 엉터리 선거를 우리가 했단 말이냐 모르고 뭐 서로 또 상대방 뭐 맞니 틀리니 싸우다 그러면 미국 대법원이 판결 내렸잖아요. 단칼에 정리했죠. 그만해라. 됐다. 뭐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라. 중앙선관위를 만들고 뭐 선거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 국민의 의사가 네. 그 거의 뭐 90% 이상 반영될 수도 돼 있다면은 네. 중앙선관위 이렇게 하나하나 개입하는 게 전체 국가랑 똑같은 겁니다. 네.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고 정당 설립의 자유가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활동의 자유를 중앙선관위가 뭔 대단한 뭐가 있다고 중앙선관위는 없애고 선거 때마다 지역 그 인천 지원이면 인천 지원장 뭐 무슨 부장판사가 선관위원장 해가지고 하고서 해체하면 되는 거지. 이런 국민 이것도 선거법도 잘못돼 있지. 그리고 정치자금법도 가혹하게 해가지고 오세훈이가 만들어가지고 아유 그 인간 또 출마했더라. 해가지고서 뭐 선관위에다가 또 인허가권을 준 거야.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권력기구들을 자꾸 만들어내는데 김병준 씨가 말한 대로 작은 정부, 우리 김광수 선생님 평생 말했는데 작은 정부 네. 인허가권은 가능한 줄여야 되는데 이게 중앙선관위 같은 이상한 기괴한 공룡 같은 거지 같은 기구가 생겨가지고서 말이야 정당과 국민의 이 참정권, 네. 표현의 자유까지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 조회주가 껴있는 중앙선관위가 지금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 표 들고 난다 그러면 선관위 지금 다 풀어가지고 다 잡아갈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왜 못 사는지에 대해서 설명 못하면 널 잡아가겠다. 자, 못 살겠다 갈아보자면 문재인 생각이 나니까 안 된다고. 안 되지.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겁니다.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갖다 이렇게 법적 기구로 만든 것은 참 불행하게도 박정희 정부입니다. 네. 5.16 쿠데타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5.16 쿠데타 이후에 3.15 부정선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성으로서 만들어놨던 이상한 프랑켄슈타인이 그러니까 되고 이번 말았어요. 4.15 총선에 대한 반성으로 없앱시다. 저 유시민 씨 개헌할 때 저 중앙선관위를 없애주십시오. 없애십시다. 예.